언급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캄보 글로벌 측에서 리서치한 캄보디아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이번 세션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투자를 고려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투자 형태를 결정짓는 법률적 요소를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스크립트를 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투자의 장단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별 지향적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한다는 점, 그리고 투자에 유리한 세금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렇게 세 가지가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2003년에 WTO에 가입을 했고 2008년까지 46개의 국내법을 국제 규범에 맞춰서 수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외환 유출입이 자유롭고 과시송금도 합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장점에 관해서는 헌법상 그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보장이 되고 있고 1992년에 토지법을 제정을 해서 토지 소유와 관련한 규정들을 아주 세세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토지 등기 제도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되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CDC에 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요. CDC 설립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법도 발효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세금으로는 배포해드린 자료집에 나온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등기세 그리고 미개발 토지에 대한 공안지세가 있고 나머지 세금들은 면제가 되거나 없는 편이어서 부동산 소유 시 세금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점인데요. 첫 번째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재반 여건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땅덩이는 넓고 인구는 작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부동산을 구입하면 유동화가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고려를 하실 때는 앞에서 당부를 드린 것처럼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제한되고 있는 점에 관해서는 캄보디아 헌법에서 아예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아예 시민권을 획득해버리거나 다른 우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토지 소유와 관련한 캄보디아 관계법은 헌법과 토지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헌법에서는 캄보디아 법인, 캄보디아 시민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법 6조, 8조, 9조를 종합을 하면 역시 캄보디아의 법인과 자연인 그리고 캄보디아 시민이 자연인 그리고 캄보디아 시민이
법인의 주식을 5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캄보디아 시민권을 획득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거나 그 법인이 그리고 이미 설립되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투자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권 획득을 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렇지만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국적법상 이중국적 취득 시에 문제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거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캄보디아법에 의하더라도 투자자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을 해서 토지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있는 경우에 가족들까지 모두 시민권을 취득을 해야 투자자 본인에게 유고나 변고가 생겼을 시에 그 권리를 상속받거나 승계받을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을 해서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현지 법인 설립을 해서 현지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 시민의 소유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5,000달러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투자자는 49%, 최대 49%의 지분밖에 소유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51%가 고스란히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재산권 포기각서를 받는다거나 제3자에 대한 양도 계약서를 받아두고 그것을 본인 명의로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역시 리스크를 완전히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설립되어서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 법인에 투자를 해서 간접적으로 소유권을 취득 내지는 행사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 투자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그 근저당을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나린예 대표님이 고려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지 법인 명의로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와 법인, 현지 법인이 그러니까 한국인과 캄보디아 현지 법인이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데요. 근저당 설정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계약서를 부동산 소재지 기관장의 확인을 받고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역시 배포해드린 자료집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프트 타이틀과 하드 타이틀 토지에 대한 권리 증서입니다. 그 중에서 하드 타이틀을 투자자가 건네받는 것입니다. 건네받아서 보유를 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 하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하드 타이틀을 건네받아서 소지를 하고 있다면 법인이 임의로 소유권 주장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간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행사를 하는 방법이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현지 법인에 투자를 해서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정에는 엄격한 계약 체결 과정이 요구가 됩니다. 당연히 양국의 법률상 주체들이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캄보디아법과 한국법 모두 그 계약서의 리뷰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당연히 계약 체결 절차에는 한국 변호사와 캄보디아 변호사가 모두 개입을 해서 내용을 검토를 하고 계약 체결을 공증을 받는 방법을 통해서 확실히 해야 안전장치를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진행될 개별 상담 시간에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마지막 강연까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캄보디아 투자 시 리스크에 대한 공모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고해주신 장준환 변호사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강연